생소한 이름일 수도 있는 대상홀딩스는 한국의 식품 산업을 대표하는 대기업입니다. 하지만 대상의 이야기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1100헥타르에 달하는 인도네시아 파뮤 농장의 놀라운 여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왜 파뮤일까요? 파뮤는 쿠키, 샴푸, 심지어 바이오 디젤에 이르기까지 어디에나 있습니다. 파뮤는 다재다능하고 필수적인 상품입니다. 이제 위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몇 년 전, 세계는 무서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최대 팜유 수출국 중 하나인 인도네시아가 팜유 수출을 제한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식용유 가격이 치솟기 시작했고 모두가 식량 위기를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대상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더욱 흥미로워집니다. 대상은 이 위기에서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광대한 팜유 농장을 보유한 대상은 전 세계 식용유 위기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생산량과 수출량을 늘림으로써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좋은 비즈니스가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서 대상의 움직임은 식품 산업의 판도를 바꿨습니다. 한국은 식용유 수요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은 국내 식용유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물가를 억제하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간식과 식사를 계속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이 시기에는 인플레이션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다양한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팜유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거 아세요? 오히려 대상에겐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팜유 가격 상승은 곧 더 많은 수익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는 단순한 수익이 아니라 식품, 화장품, 심지어 바이오 디젤과 같은 산업에서 대상의 입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순조로웠던 것은 아닙니다. 대상은 글로벌 시장의 여느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물류 문제, 시장 변동, 팜유 농사와 관련된 환경 문제 등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습니다. 산림 벌채와 생물 다양성에 대한 영향도 큰 문제였습니다. 대상은 지속 가능하고 책임감 있는 팜유 농법을 실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대상의 이야기는 단순히 팜유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대상의 이야기는 선견지명과 회복 탄력성, 적응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대상은 위기를 예견하고 이를 기회로 전환하여 자신들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과 한국을 위한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대상의 영향력은 경제를 넘어섰습니다. 대상은 식량 안보와 같은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며 글로벌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한국의 능력을 상징하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또한 대상은 인도네시아에 대한 추가 투자의 문을 열어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리튬은 단순한 화학 원소가 아니라 전기 자동차 EV 혁명의 초석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다국적 기업인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일찍이 그 잠재력을 간파했습니다. 포스코는 아르헨티나의 천연 리튬 염호인 옴브레 무에르토에 투자했습니다. 서부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름 아닌가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회의적이었습니다. 프로젝트 비용이 많이 들고 수익도 불확실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포스코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포스코는 세계가 전기차와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있고 리튬이 그 핵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 전기차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와 같은 기업 덕분에 전기차는 더 이상 미래의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동차의 동력은 무엇일까요? 바로 리튬이온 배터리입니다. 이러한 수요 급증은 한때 위험천만했던 포스코의 사업을 전략적 노다지로 바꿔놓았습니다. 포스코는 리튬 프로젝트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단순히 리튬을 채굴하는데 그치지 않고 청정 에너지로의 글로벌 전환을 촉진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또한 대한민국을 재생에너지 분야의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이 사업은 포스코와 한국에만 이익이 된 것이 아닙니다. 아르헨티나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리튬 채굴은 이 지역의 일자리와 기술, 투자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서로 윈윈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경제 성장을 이뤘고 포스코는 중요한 자원을 확보했습니다. 물론 리튬 채굴에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물 사용량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 환경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환경에 대한 책임 있는 관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포스코는 생태 발자국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에 투자하여 지속 가능한 채굴 관행의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잠시 시야를 좁혀보겠습니다. 포스코의 리튬 프로젝트는 단순히 전기차나 재생에너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글로벌 경제 퍼즐의 중요한 한 조각입니다. 포스코는 리튬의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함으로써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한국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포스코의 도전은 전기차 산업 전반에 파급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다른 기업들도 배터리 원재료 확보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리튬 채굴에 대한 투자 확대와 다음 대규모 매장지를 찾기 위한 경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팜유는 필수적인 원자재입니다. 그리고 삼성물산은 수마트라에 무려 24,000헥타르에 달하는 농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팜유일까요? 삼성에게 팜유는 단순히 농업에 대한 투자, 그 이상입니다. 식량부터 바이오 연료까지 다양한 산업에 필요한 안정적인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삼성의 역할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팜유를 재배하여 글로벌 공급과 가격 안정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인도네시아의 인프라 현대화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발전소 및 기타 주요 프로젝트는 인도네시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국제 무역에서 한국의 입지를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이중적 접근 방식은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에게는 안정적인 팜유 수입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화장품에서 식품 생산에 이르기까지 팜유에 의존하는 산업이 계속 번창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개발 촉진을 위한 투자와 기술의 유입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천연자원과 관련된 모든 이야기가 그렇듯 도전과 재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환경 문제입니다. 팜유 농법은 열대우림과 생물 다양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삼성물산은 미묘한 균형에 직면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사업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삼성은 지속 가능한 농업 관행을 도입하는 것으로 대응했습니다. 삼림 벌채를 하지 않고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는 환경에도 좋을 뿐 아니라 글로벌 명성을 유지하고 지속 가능한 팜유에 대한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삼성이 인도네시아의 발전소와 같은 인프라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은 전략적인 움직임입니다. 이는 단순한 에너지 공급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안정적인 운영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개발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수마트라에서 삼성의 이야기는 균형 잡힌 행동입니다. 한편으로는 수익성 있는 운영을 유지하면서 한국의 자원 안정성을 보장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환경과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삼성은 비즈니스적 통찰력과 환경적 인식을 결합하여 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수마트라에서 하고 있는 일은 인도네시아나 한국을 넘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국적 기업이 글로벌 자원 관리와 환경 지속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엿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배우고 있는 모델입니다. 철광석은 단순한 원자재가 아니라 산업화의 근간입니다. 철광석은 건설, 자동차, 조선 등 한국 경제의 핵심 산업의 필수적인 원료입니다. 포스코의 로이일 광산 참여는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중요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입니다. 로이일에 대한 투자는 포스코에게 대담한 결정이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큰 철광석 광산 중 하나에 지분 21.5%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고품질 철광석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세계 최고의 철강 생산국 중 하나이지만 천연자원이 부족한 대한민국의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번 투자는 한국 경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칩니다. 단순히 자원 확보에 그치지 않고 물가 안정과 경제 성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철광석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한국의 철강 산업은 지속적으로 번창하여 국가, 경제의 기둥인 건설 및 제조업과 같은 부문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철강 시장은 경쟁이 치열합니다. 포스코는 로이일에 직접 지분을 보유함으로써 가격뿐 아니라 품질에서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포지셔닝은 필수 소재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경제적 성공이 좌우되는 세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광업은 환경 및 사회적 문제와 같은 고유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이를 인식하고 로이일에서 책임 있는 채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넓은 의미에서 지속 가능한 운영을 보장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포스코는 로이일에 자본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로이일은 채굴과 가공 분야에서 첨단 기술을 도입하여 효율성과 환경적 지속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우위는 포스코와 로이일의 이익뿐만 아니라 전 세계 광산업계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습니다. 로이일에 대한 포스코의 투자는 광산 자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다른 한국 기업들과 글로벌 기업들에게 전략적 자원 투자의 중요성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과 호주 간의 경제 관계를 강화하여 미래 협력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히토류 광물은 전자제품, 배터리, 심지어 군사 장비에 필수적인 오늘날의 첨단 기술, 세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은둔의 왕국이라 불리는 북한은 이러한 귀중한 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특히 통일 이후 이러한 자원이 활용될 경우 펼쳐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살펴봅니다. 한반도가 통일된 미래를 상상해 보세요. 북한의 미개발 히토류 광물은 한국의 전자 및 배터리 산업의 혁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 성장이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과 기술 발전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큰 잠재력이 있는 만큼 큰 도전도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에 접근하는 데 있어 정치적, 외교적 장애물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한 이러한 광물의 탐사 및 추출은 환경 영향과 지역, 사회 복지를 고려하여 지속 가능하고 책임감 있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북한의 히토류 광물 활용이 평화와 통일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남북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협력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수십 년간 지속된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의 새로운 경제 번영의 시대를 열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 기회를 통해 기술과 지속 가능한 개발 관행의 혁신을 이뤄내야 합니다. 히토류 광물을 추출하고 가공하려면 첨단 기술이 필요한데 한국은 이를 제공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 벤처는 특히 환경 친화적 관행에서 채굴, 기술의 새로운 발전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세계 무대에서 히토류 광물의 전략적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자원을 개발하려면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글로벌 파트너십을 불러일으키는 시나리오로 한국이 국제 외교와 경제 전략을 주도할 수 있는 독특한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광물의 활용은 한반도의 판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북한 경제를 변화시켜 투자, 기술 이전, 일자리 창출을 통해 북한에 절실히 필요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남한 입장에서는 첨단 산업의 필수적인 원자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모든 채굴 활동과 마찬가지로 환경적, 사회적 영향은 매우 중요합니다. 생태계의 균형과 지역 사회를 존중하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책임감 있는 채굴 관행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도전은 지속 가능한 채굴의 새로운 표준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장에서는 중앙아시아에서 한국의 전략적 파트너십과 글로벌 경제 및 외교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춰 흥미롭고 유익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석유, 가스, 광물 등이 막대하게 매장되어 있는 중앙아시아는 한국과 같이 자원에 굶주린 국가들에게 금광과도 같은 곳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관심은 단순한 자원 확보 차원을 넘어 경제 파트너십을 다각화하고 세계 경제에서 한국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광범위한 전략의 일환입니다. 카자흐스탄의 알마티 순환도로 프로젝트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도로는 단순한 도로가 아니라 자원을 확보하는 대가로 인프라 개발에 대한 한국의 약속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한국은 자원 안보를 확보하고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인프라 개선의 혜택을 누리는 윈윈 시나리오를 보여줍니다. 중앙아시아에서 한국의 접근 방식은 단순한 거래가 아닙니다. 상호 존중과 이익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파트너십은 복잡한 국제 정세를 헤쳐나가는 한국의 능력과 신흥,
경제국의 미래에 대한 투자 의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중앙아시아에 대한 전략적 전환은 한국이 변화하는 글로벌 힘과 경제의 역학 관계를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한국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협력함으로써 자원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경제, 문화, 기술 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문을 열고 있습니다. 이러한 파트너십에서 한국은 자본 이상의 것을 제공합니다. 특히 건설, 통신, 에너지와 같은 분야에서 기술과 혁신을 가져옵니다. 이러한 기술 교류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발전에 필수적이며 한국은 기술 발전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에 대한 참여는 지정학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주요 강대국들이 영향력을 놓고 경쟁하는 이 지역에서 한국의 존재는 지정학적 지형에 새로운 차원을 더합니다. 경제적 이해관계가 외교 전략과 얽혀 있는 상황에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모든 국제적 노력과 마찬가지로 도전 과제가 있습니다. 문화적 차이, 정치적 불안정, 경제적 리스크는 그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난관을 헤쳐나가는 동시에 약속을 지키는 한국의 능력은 이러한 파트너십의 성공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이 중앙아시아에 건설하고 있는 현대판 실크로드는 단순한 상품 이동이 아니라 아이디어, 문화, 기술의 교류에 관한 것입니다. 실크로드는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을 하나로 연결하여 상호 성장과 번영을 이루는 새로운 연결의 시대를 상징합니다. 한국의 글로벌 자원 전략이 다각적이고 광범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파미존부터 아르헨티나의 리튬이 풍부한 염전, 그리고 현재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파트너십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여정은 혁신, 회복력, 선견지명의 여정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한국의 자원 확보뿐만 아니라 국제 관계와 경제 전략에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습니다.